저는 30 중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. 솔직히 제 아내는 인물이 꽤 괜찮았습니다.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무시했습니다.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 말에 오기가 생겼습니다. 승부욕이 발동했지요. 그래서 끝까지 매달렸고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연애는 길지 않았습니다. 피임 실패로 임신이 되었고 처음에는 중절을 고민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 아이를 지키고 당신을 지키겠다. 결혼하자. 그렇게 그녀가 임신 4, 5개월 차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사람들은 축복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. 내가 과연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?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아내는 자주 말했습니다.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.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.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.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. 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. 저는 아내의 화를 달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. 그럼 잠시 풀리긴 했습니다.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결혼은 점점 싸움과 냉랭한 공기로 채워져 갔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. 특히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친밀함 잠자리가 사라졌습니다. 아내는 늘 이유를 댔습니다. 아이 때문에 못해. 살 빼고 와. 피임 안 하면 안 돼. 저는 결국 정관 수술까지 시술했습니다. 그런데도 아내는 거부했습니다. 1년에 겨우 한두 번. 저는 혼자 외로움과 욕망을 사귀며 살았습니다. 솔직히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바람을 필 생각은 없었습니다.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혼자 컸던 저는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. 저는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. 술자리에서도 2차는 가지 않았습니다. 가정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차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. 지금 차도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꼭 지금 바꿔야 해?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화를 내며 며칠 동안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. 그렇게 냉랭한 공기가 흐르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. 쎄한 느낌. 그래서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.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. 낯선 남자와의 대화. 나에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다정한 말투. 남편인 제가 들어야 했던 따뜻한 말들이 고스란히 다른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.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.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.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. 이게 뭐야? 누구야? 아내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자백했습니다. 그래, 만나는 남자야. 저는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. 바람 맞지? 잠자리도 했어? 그녀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. 맞아. 했어.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.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.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들었다가 제 이성이 겨우 저를 붙잡았습니다. 이건 아니다. 저는 무너졌습니다. 울고 또 울었습니다. 평생을 가정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다니. 저는 아내에게 상간남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. 삼자 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내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. 결혼 후 10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외도 때문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며칠 후 아내는 돌변했습니다.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나 위에 서려고 하지 마. 그 말과 함께 당당히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. 며칠 후 장모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. 왜 우리 딸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?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처형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바람 핀 건 잘못 맞지만 제부가 때린 건 따로 봐야죠. 제부는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여자 안 만났어요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나는 이 가족에게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구나. 그날 밤 어린 둘째가 울었습니다. 아빠, 엄마 보고 싶어.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저는 어릴 적 엄마 없는 아이였습니다. 그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.
저는 어설프게 둘째의 머리를 묶어주고 옷을 챙겨 입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.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웃어주었습니다. 3일 후 장모님과 아내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. 이혼할 거야? 아니면 용서하고 살 거야? 아내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당당했습니다.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. 가정에 충실하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. 만약 발각되면 즉시 이혼한다. 아내도 각서를 썼습니다. 하지만 그녀가 쓴 내용은 이랬습니다. 양말 뒤집어 놓지 않기. 빨래통에 옷 넣기.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. 외도와 양말이 같은 무게로 취급되었습니다. 장모님조차 제게 말했습니다. 내가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우리 딸이 그런 거야.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. 아내는 핸드폰 번호만 바꾸고 다시는 안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저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상한 종교 모임에도 나갑니다. 요즘은 큰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?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.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 확인까지 준비했다가 결국 멈췄습니다.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큰 상처일 테니까요.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.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일까? 아니면 나 자신일까?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자란 저는 누구보다 소박한 가정을 꿈꿨습니다.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또 하루를 버팁니다.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물어봅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